지난 2006년 한 지상파에서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던 박나래 씨.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갑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박나래 씨.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누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주사 이모 논란도 있었는데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이 씨가 박나래 씨에게 약을 처방해주고 병원이 아닌 곳에서 링거와 주사를 놓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해 시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명 아이돌 샤이니의 멤버인 키씨와 16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 입짧은 햇님 씨에게도 불법 의료 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씨.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들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설명은 하나같이 일치했습니다. 바로 이 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박나래 씨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나래 씨는 이분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무슨 피부과 진료 때문에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고 나래 씨한테 다가와서 박나래 씨 팬이에요 이렇게 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지난 2022년쯤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 씨를 만나게 됐다는 박나래 씨. 그로부터 약 1년 뒤 이 씨가 박나래 씨에게 링거를 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속사 관계자는 그녀가 누군지를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래야 너 무슨 진료를 받는 건데 했을 때 비타민 수액 맞는 거라는 이야기 들었었고 이 언니 의사야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엔 들었었어서 전 매니저와 이 씨가 나눈 3년간의 대화 기록. 그 속에 담긴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은 확인된 것만 자그마치 30회에 달합니다. 그분 자체는 좀 뭐랄까 굉장히 억울하다는 톤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억울하다. 이 씨는 자신의 의사 면허나 이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12, 3년 전 내무공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를 했고 내무공 소방의과대학병원에서 왜 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하며 센터장으로서 열심히 삶을 살았다. 그녀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자리를 옮겨 얘기하자며 먼저 제안한 이 씨의 남편. 저희는 주사위가 절대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내문고 보건병원의 한국성형 센터장이었어요. 외병원. 거기에 있었던 약품이에요. 과거 중국에서 썼던 약품을 갖고 있었을 뿐이라는 이 씨 측.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면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마오강은이라는 데는 중국 내문고 갸오프에서 제일 큰 병원이에요. 이 보강은 이 대표가 한국 성형 센터장이면서 특징 교수로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에게는 중국에서 취득한 의사 면허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냐고 묻자 아내가 바오강 의원에서 센터장이자 특진 교수로 활동할 당시 촬영한 현지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보도된 현지 기사에서 이 씨는 한국의 성형외과 전문가 자격으로 중국 의료진 대상 강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정말 의사였던 걸까? 그런데 우리는 이 씨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은 없고요. 솔직한 얘기로 내문고 의대에서 한 3, 4년 행위 면허가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 학교 다닌 건 없고요. 솔직히 면허는 없죠. 한국 성형센터 그냥 운영권을 갖고 있던 거죠. MOU 계약을 맺었던 부분이죠. 거기서 이제 이 대표가 상담을 해주는 거고요. 수술하게 되면 한국에서 의사를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하려고 했던 거지 이 대표가 수술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의사는 아니었으니까. 진실이라고 주장했던 이 씨의 중국 의사 면허 취득 과정 역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现在那个收不收那个外国留学生呢？不收，我们现在暂时没有。啊，暂时没有是吧？哦，对。啊，以前你也没有吗？还是？对。那目前那个在那边留学，然后拿那个毕业的，就是一个也没有是吧？韩国读。对，没有。
진실은 뭘까? 이 씨가 사용했던 의약품을 자세히 살펴본 전문가의 첫 마디는 이렇게까지 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소위 말하는 미용, 다이어트, 피로회복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일부 피로회복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용이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쓰이는 약물들로 보인다고 말하는 전문가. 네, 이거는 처방 없이도 팔 수 있는 약인가요? 처방 없이는 절대 못하는 약입니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있잖아요. 아주 엄격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약이라서 정확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만 살 수 있고 처방전 없이 내가 하나를 먹어보겠다? 저도 못 먹습니다. 직접 처방받았다고 하기에도 너무 많은 의약품들을 이 씨는 어디서 구한 걸까? 며칠 뒤 텔레그램에 주사 이모 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실제로 여러 SNS에 주사이모를 검색해보자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법 의료 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 중 몇 명에게 집에서 링거를 맞고 싶다며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건물로 들어오는 한 중년 여성. 그녀가 바로 연락을 받고 링거를 놔주러 온 첫 번째 주사이모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몇 가지 상태를 묻는가 싶더니 이내 익숙한 손길로 배를 만져보며 의사라도 된 듯 진단을 시작합니다. 주사이모의 진단은 장염이었습니다. 그나마 링거에 무슨 약이 들어가는지 설명해주던 첫 번째 주사이모와 달리 우리가 만난 두 번째 주사이모는 링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조차 생략했습니다. 제작진은 주사이모가 본격적으로 링거를 놓으려는 순간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몰라요, 나도. 나한테 죽은 걸 그때다 배워줘도 이길 거야. 그때는 불법이 안 했었어. 약국에서 마음대로 팔았어. 약국 가서 바로 하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도매상에서 약을 팔으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알았어요? 했더니 이게 동네에 이렇게 구멍가게 같은데 이렇게 막 과일 가게, 막 미용실 막 그런 데다가 또 알아보러 다니나 봐요. 저 도매상들은 약 팔면서 자격 조건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아, 확인 안 해요. 주사이모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도매상과 의약품 거래를 불법으로 암암리에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한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자 정말 수액과 주사제를 거래하는 글이 여럿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도매상으로 보이는 이에게 조심스럽게 수액을 구할 수 있는지 쪽지를 보내봤고 얼마 뒤 그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이 되자 한 중년 남성이 제작진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에 알았어. NSC도 많으니까. 네. 근처에 좀더 전국에 있는 약 100여 명의 고객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자신의 고객 명단을 거리낌없이 보여준 남성. 네, 안녕하세요. 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약은 어떻게 뿌리시는 건지. 이거가 많잖아요. 원래 원장님들이 기급여를 쓰고 오늘 막 빼서 쓰잖아요. 과표가 모자라요, 원장님들은. 저한테 과표를 좀 보내달라는데 약을 쓰는 데들이 사는 거예요. 산업센터한테 파는 거.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비용을 높여 과세 표준을 억지로 낮추려는 일부 병원들. 이런 이유로 일부 의사들의 경우 병원의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사지도 않은 약을 산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도매상은 서류상으로만 팔린 이 약들을 소위 주사이모에게 몰래 팔아 부족한 약값을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나래 씨의 주사이모 이 씨가 썼던 의약품들도 결국 이런 경로를 통해 흘러들어온 것은 아닐까? 나 선생님 같은 분을 한 5명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구할 수 있어요. 한 10명 정도 있다 그러면. 현재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주사이모 이 씨. 불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볍게 여겨지는 듯 보이는 불법 의료 행위의 실태. 하지만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년여 전 지인의 소개로 주사 이모에게 불법 시술을 받았던 제보자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병원보다 싸고 솜씨가 좋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주사 이모의 집으로 향했다는 제보자. 방에 들어가서 등반에 약이랑 주사기랑 갖고 나와갖고 얼굴을 막 만지더니 그냥 찌른 거예요. 한쪽당 한 10몇 방 정도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약이다 이런 설명은 못 들었어요. 네, 그냥 지방을 녹이는 주사다. 그렇게 세 차례의 얼굴에 지방분해 주사를 맞은 유 씨는 주사 이모에게 총 150만 원을 지불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얼마 뒤 시술을 받았던 부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주사 맞은 자리가 여기 광대에서 여기 입술 꼬리까지거든요. 거기가 정말 이렇게 풍선처럼 막 이렇게 부어올랐어요. 바늘로 막 이렇게 치리는 것처럼 우신우신 아파요. 병원을 갔더니 볼 쪽에 바늘을 잘못 넣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호사를 한 적이 없어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얼굴로 인해 말을 할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는 유 씨. 2년간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불법 의료 행위인 걸 알았기에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가볍게 여기기에는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주사 이모의 불법 의료 행위. 이들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 의사협회에서도 불법 의료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회신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법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일 거라는 그 전제하에서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도적인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사 이모로 불리고 있는 것에 억울해하고 있다는 아내 이 씨. 우리는 뭐만 무혐의를 받고 싶냐면 의사같이. 내몽골 의대 한국인 유학생이 없었다던데. 우린 유학생 신분은 아니었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당시 아내 이 씨가 중국 내몽골에 있는 의대를 다녔다고 주장했지만 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성형센터를 걔네가 하겠다고 확정을 지은 게 15년 정도야. 그래서 걔네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그거를 밟고 나니까 특징 교수라는 직함을 준줬고 병원 내에 그 시술 행위 면허라는 걸 내주면서 의사라는 호칭을 해준 거야. 그들이 주장하는 의사 면허는 일반적인 정식 면허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사용했던 의약품은 약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는 동네장 아저씨한테 일반 의약품 좀 그 용량 큰 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구해주세요. 결국 많은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난 주사 이모 이 씨. 그녀는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크게 보면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형법이나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간수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것이 적용되어 가지고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지에 따라서는 5년 이상의 중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6년 새해를 뜨겁게 달궜던 주사 이모 스캔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폭로로 시작된 이 스캔들의 이면에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왔던 그들만의 기묘한 공생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만입니다. 어쩌면 이 얘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